자, 오늘 28번째 맹신보감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로는 70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자왈, 충자가 말했어요. 충자가 누군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안 알려졌거나 아니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충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치관은 이 벼슬을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옮기자면 벼슬을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벼슬을 하다. 벼슬을 하는 데는, 벼슬을 하는 데는 막 없다. 야, 뭐 같다니까 같은 게 없다 이거죠. 이 평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때 평은 공평, 이런 공평의 뜻이 되겠죠. 공평한 것 같았는데 막이 아니다니까 공평한 것만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한 것은 없다. 그렇죠? 공평만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공평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임재, 재는 돈이죠. 돈을 대할 때는 임한다는 걸 대할 때는 막약임, 염은 청렴하다. 청렴한 것만한 것이 없다. 청렴만한 것이 없다. 없을 막자니까 청렴이 가장 좋다 이거죠. 사람이 돈을 보면 눈이 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같은 걸 대하면 이게 내 돈이든 누구 돈이든 나라 돈이든 친구 돈이든 집안 돈이든 돈에는 깨끗해야 돼요. 알겠나요? 깨끗한 것이 가장 좋다 이거예요. 깨끗한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사숙 좌우명활, 이 범어를 충신하며 범행을 필독경하며, 쭉 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장사숙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송나라 때 학자인데, 좌우명하면 좌우할 때 그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이 좌자는 앉을 좌자의 앉은 자리죠. 자리 오른쪽에, 내가 앉은 자리 오른쪽에 이 글씨를 새겼다는 말이죠. 새길맹자니까. 내가 앉는 자리 오른편에 이 새겨가지고, 그리고 내 자리 오른편이니까 내가 앉으면 늘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죠. 이 좌우명이에요. 자리 오른쪽에 새길맹자니까 새긴 글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좌우명이 되겠죠. 범어를 필충신하며, 이 범을 무릇이라 해석해도 돼요. 무릇 말을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범은 모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모든 말을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무릇보다는 모든이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말을, 이때 범어는 을이 붙어서 이 목적어가 돼요. 알겠나요? 목적어. 뭐의 목적어냐면 충신이 동사니까 충신이 타동사가 되고 필은 부사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반드시 충성스럽게 하고 믿음직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충신이 타동사를 해석해야 돼요. 충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잖아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충이에요. 본마음, 본심이라 그러나요? 본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하고, 신은 이 사람인배는 말씀은요, 사람의 말은 지켜야 돼요. 말하는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이라 그래요. 그럼 모든 말을 목적어예요. 목적 앞에 빠진 거예요. 반드시 충성스럽게 하고 믿음직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알겠나요? 충신을 타동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행을 똑같아요. 모든 행동, 2번을 해석합시다. 모든 행동을 목적어죠. 반드시 부사예요. 독경을 타동사로 봐야 돼요. 모든 행동을
목적 앞으로 빠진 거예요. 반드시 독은 이 도탑게 한다, 돈독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 허투루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돈독하게 하고, 경은 이 존경스럽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경스럽게. 존경보다 공경이 낫겠네요. 모든 행동을 돈독하게 하고 공경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나요? 언행이잖아요. 말과 행동이잖아요. 군자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는 말과 행동이 제일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은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게 하고, 행동은 두텁게 그리고 공경스럽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행을 이렇게 늘 하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게 언행이니까. 그 다음에 음식을 필신절하며, 음식 먹고 마시는 거죠. 음식을, 이것도 목적이 돼요. 부사, 신절이 타동사가 돼요. 신은 이 삼가한다. 삼가한다.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삼가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나요? 절은 이 절제하는 거, 절제 혹은 절도 있게, 무조건 과식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겠죠. 딱 알맞게 먹는 게 그게 절이에요. 되게 먹을 만큼 먹고 숟가락을 딱 끊고 놔야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궁통보감인가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역이나 사주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어 이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궁통보감의 그 부록으로 내 기억하는데, 부록에 보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지 아마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제목에 부록이 붙어 있었어요. 나는 운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운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왜 바꿀 수 있다? 난 상당히 이 제목에 빠져가지고 바로 읽어봤어요. 읽었더니 이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먹는 것, 음식 조절밖에 없다 그래요. 자, 이게 위장이에요. 자, 이랬는데, 사람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가득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부를 때까지. 근데 실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 위장이 이 70%까지밖에 소화를 못 시키고, 나머지 30%는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화장실로 내보낸대요. 30%를 낭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맛 없을 때는 조금 먹다가 또 맛 있으면 가득 먹고, 이 사람 굉장히 불규칙해요.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안 좋고, 이거는 낭비하니까 안 좋고, 이거는 불규칙하니까 맛 있으면 많이 먹고 맛 없으면 안 먹고, 이것도 안 좋다 이거예요. 가장 좋기는 뭐냐면, 우리 위장의 70%만, 이게 70%예요. 70%만 꾸준히 먹으면 운명이 바뀐다 이거예요.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 자기 위장이 70%를 먹는데 맛 있는 것을 참고 70% 먹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맛 있는 거. 근데 맛 없는 것도 반드시 70%를 먹어야 돼요. 알겠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맛이 있을 때나 맛이 없을 때나 무조건 70%를 먹는 거예요. 70%. 그럼 이 사람은 갖다 버리는 게 없죠. 늘 자기가 꼭 필요한 양만 먹는 거예요. 70%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밥을 먹다가 허기가 없어지고 배가 부르지도 않고 고프지도 않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게 되게 70%입니다. 알겠나요? 자꾸 연습해보면 알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래서 굉장한 뭡니까? 인내력이라 할까요? 결단력이라 할까요?
이런 게 생겨요. 왜냐하면 70% 될 때 숟가락을 딱 놔야 되는 게 결단하죠. 또 맛없는 것도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게 인내력이 생기겠죠. 이런 거 정신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 인내력과 결단력이 생기고, 두 번째는, 자, 내가 빵이 여기 10개 있는데 내가 다 먹을 수도 있어요. 돈도 다 내고. 그러나 70% 7개만 먹고 나머지 3개 남겨놨어요. 빵을 3개를 남겨놓으면 어머니가 이 빵을 어디 갖다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안 버리고 누군가가 먹겠죠. 누군가가. 그 먹는 사람이 내가 남긴 걸 모르고 먹겠죠. 자기는. 나도 이걸 누가 먹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무조건 남겼어요. 30%를. 그럼 누군가는 먹어요. 그럼 나는 매 끼니마다 이렇게 내가 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걸 갖고 우리 동양에서 음덕을 삼는다 그래요. 음덕. 양덕의 음덕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굴 도와줄 때 오른손에 한 걸 왼손에 알게 도와주는 건 양덕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내가 남을 모르게 도와주는 거, 이걸 음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옛날부터 음덕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인내력과 결단력, 참을성 이런 게 생기고, 두 번째는 음덕을 내가 계속 쌓게 된다 이거예요. 음덕을 쌓게 되니까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난 그래서 내 이야기인데, 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걸 실천을 했어요. 실천해 보니까 우선 건강에 좋아요. 건강. 그러니까 이 내 뭐 개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선 몸무게가, 지금 내 몸무게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 몸무게 그대로예요. 평생. 몸무게가 줄지도 않고 붙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허리 둘레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 그때 허리 둘레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1인치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큰 병은 아직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식을 하면 뭐 적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70%는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70%. 그래서 내가 실제 해보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한 70% 정도 먹도록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맛 있어도 70%. 맛 없는 것도 무조건 70% 먹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게 어려워요.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자, 음식을 필신절하면, 음식을 반드시 해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니까. 신중히 삼가하고, 그 다음에 절도 있게 먹으라 해. 자기한테 맞게 먹으라 해. 절도 있게. 자획을 필해정하며, 글자의 획을, 목적이죠. 글자 획을 반드시 해서 바르고 똑똑하게 써라 이 말이에요. 바르고 똑똑하게. 요즘 진짜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시험 채점을 해보면, 뭐 대개 학생들은 바르고 똑똑하게 씁니다만은 일부 학생들 보면 글씨를 도저히 읽을 수 없게 쓰는 학생도 있어요. 글씨를. 그래가 막 내가 글씨 읽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그래서 글씨를 똑바로 써서 자기 마음의 표현이라 그래요. 마음의 표현. 자기 마음의 표현이 바로 글씨로 나타나요. 알겠나요? 글씨를 바로 똑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모를 단장하며, 용모, 얼굴이나 뭐 이런, 자, 용모이죠. 용모를, 목적이죠. 반드시, 단정하고, 장은 엄숙하게 한다 그러나요? 단정하고 엄숙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동영상을 보면 서양선에 비해서 잘 안 웃죠.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의관을 숙정하며, 의관, 옷과 모자, 요즘 모자 안 쓰는데 옛날에는 다 모자를 썼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네. 60년대까지만 해도 모자를 되게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안 쓰는데, 옛날에 의관,
옷과 모자를 반드시 엄숙하게 하고 반듯하게 한다. 이것도 타동사예요. 옷과 모자를 반드시 엄숙하게 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반듯하게. 알겠나요? 보리를, 이것도 목적이죠. 필, 반드시, 안상, 이것도 타동사예요. 보리는 걸음걸이에요. 걸음걸이를 반드시 안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남이 봤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게. 상은 차분하게 걷는 거예요. 편안하고 차분하게 걸어가는 거. 알겠나요? 그 다음에 거처를 필정하며, 자기가 거처하는 곳이죠. 자기가 사는 곳을 목적이 되겠죠. 반드시 바르게 하고 조용히 한다. 이게 타동사예요. 둘 다. 바르게 하고 거처를 바르게 하고 조용하게 한다. 이게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알겠나요? 요즘 층간소음도 있는데 사실은 집안을 조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처를 조용하게. 알겠나요? 바르고 조용하게. 그 다음 작사를 필모시하며, 작사 일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을 목적이에요. 일을 하는 것을 반드시 이 모자, 시자, 요거는 이 필은 부사고 요거는 동사. 그러니까 계획한다는 뜻이든 계획을 한다. 계획해서 시작한다.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라 이거예요. 계획 없이 무조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출언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고행, 이거는 행이 타동사가 여기서 고가 타동사고 행이 목적이 돼요. 앞에하고 좀 달라졌어요.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 행은 실천하는 것이죠.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나 없나, 그 실천을 돌아보고 말을 해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말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말을 해라 이 말 되겠어요. 상덕을 필고지하며, 상덕, 이 상자, 이것도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상자를 부사로 보고 늘 이렇게 돼요. 늘 덕을 목적이죠. 반드시 고지, 아주 굳게 지키며, 덕을 굳게 지키라. 늘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상덕을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상덕이는 떳떳한 덕이니까 변할 수 없는 그런 덕이죠. 변할 수 없는 덕을 반드시 굳게 지켜라 이거예요. 알겠나요? 이거는 1번보다는 상덕을 하나의 단어로 보고 떳떳한 덕, 꼭 변하지 않는 덕, 그런 뜻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나는 생각인데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연락을 필중하며, 연락은 이해하는 거예요. 요즘 것도 오케이죠. 좋다 이런 뜻이죠. 연락.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 오케이, 예. 하는 것은 반드시 중은 신중하게 응해라 이거예요. 대답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응답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중을 둘 다 타동사로 보면 되겠네요. 대답은 반드시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왜 견성 여 기출하며 견악 여 기병하라. 견성, 선한 일을 보면 부사구 비슷한, 부사절 비슷한 나갔어요. 여 같이 한다 뭐. 기는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에서 나갔다. 내 몸에서 나간 듯이 해라 이거예요. 너는 뭐 한 듯이 하니까. 기출, 내 몸에서 나간 듯이 해라 이거예요. 착한 일을 보면 마치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처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착한 일을 하는 걸 보면 내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알겠나요? 기언악 이어 기병하라.
악을 보면, 악한 일을 보면 기병, 내 몸에 병이 든 것처럼 해라 이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든 것처럼 해라. 남이 악한 일을 하는 거죠. 남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남과 나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에 병이 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해라니까 뭡니까? 내 몸에 병이 들면 어떻게 되냐? 고쳐야 되잖아요. 남이 악한 걸 하면 나는 저렇게 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범차 14자는 위에 쭉 나온 게 14개예요. 무릇 이 14개의 것은 주어가 되겠네요. 이때 범은 무릇 부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무릇 이 14개는 개 모두 미심성이라. 모두는 부사가 되겠죠. 내가 주어 미심성, 미는 아니다고, 심은 깊이 부사가 되겠죠. 성은 살피다. 모두 내가 아직 깊이 살피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아니고 목적이 돼야 되겠네. 무릇 이 14개는 모두 내가 아직 다 살피지 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때 성은 뭐 깨닫다, 살피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럼 즉 내가 아직 다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아는 것은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행합일이에요. 그럼 이걸 내가 알기는 알았죠.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아는데 깊이 아직 몰랐어요. 깊이 몰랐다는 건 뭡니까? 지는 됐는데 알긴 아는데 아직 행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이걸 알아야 이 성이 되는 거예요. 이 14개를 모두 내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다.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대충 알았다는 거예요. 대충 하니까 행동을 못한 거지 아직. 진짜 깊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지행합의라고 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서, 차, 당, 좌우하여 조석, 시, 위, 경하노라. 서는 쓰다. 이것을 쓴다. 이것을 써놓는다 이거예요. 이때 당을 부사로 해석하면 뭐 바로 이런 뜻, 바로 마땅히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마땅히. 좌우는, 이 좌는 앉은 자리죠. 자리, 우는 모퉁이죠. 내가 앉은 자리 모퉁이에 이것을 마땅히 내가 앉은 자리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건 부사가 되겠죠. 부사구. 아니면 당을 동사 비슷하게 해석해가지고 이것을 내 자리 모퉁이에 알맞는 곳에 서서 뭐 이렇게도 비벼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마땅히 뭐 이렇게 부사를 해석하는 게 뭐 뜻도 전혀 관계없죠. 그렇죠. 그냥 이것을 마땅히 내 자리 모퉁이에다가 귀퉁이에다가 서가지고서 줘서 아침 저녁으로 부사죠. 시 본다 이거야.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됐나요? 이거 부사 구라 해야 되나 절을 해야 되나. 위경 타동사 경 나의 경계로 삼으려고 이게. 그러니까 늘 저것을 내가 했나 안 했나 하고 내가 살펴보는 그런 경계로 삼아 보겠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는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